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사연 먼저 소개하고요. 두 분의 의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생기기 전에 놀러 다니자라는 생각에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자주 갑니다. 물론 비행기편 싼 거 나올 때마다 배낭여행 형식으로 되도록 저렴하게 다녀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런 자유는 당분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SNS 친구 신청을 하셨습니다. 친구 신청을 받아들여 가다가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절친인 친구의 말이 떠올라서 망설여진 거죠. 친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들과 SNS 친구 신청을 맺었더니 자기가 어디 놀러가고 또 뭘 먹고 어떤 걸 산 줄 알게 되어서 아주 불편하다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에게 충고를 했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아직도 친구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내가 너한테 친구 신청했는데 못 받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아 그러셨어요 하고 둘러댔는데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머니께서 웬만한 제 사진들 그리고 여행 다녀오고 어디 가서 뭐 먹고 그런 일상을 다 보실 텐데 그렇다고 친구 신청을 안 받아들이자니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 부부의 일상을 다 오픈하는 것은 안 좋다. 친구 식구들은 여행 다녀왔어? 좋았겠네? 라고 할 이야기를 시댁은 또 갔니? 젊을 때 모아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또 딸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잘 다녀왔다 이러면서 며느리가 다녀오면 돈도 많다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아무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도 일상을 다 오픈하는 것은 안 좋은 점이 더 많고 불편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친구 신청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성격이 아주 활달하고 동호회도 많으시고 모임도 많고 주변에 친구분도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여행을 좋아해서 친구분들과 해외여행도 자주 다녀오시는 분인데 이런 성격이니까 다 오픈을 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딸과 며느리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솔직히 제 일상을 다 공개하고 싶지는 않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워낙에 다들 SNS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또 사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 어떤지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요즘은 가계정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가짜 계정이라 해야 되나? 하나는 그냥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식으로 하나 만들고 본인이 쓰는 거는 비공개? 그 계정으로 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2개의 계정으로 그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수락하자니 또 너무 오픈되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아예 그걸 닫아버렸다는 친구도 있고 그냥 저는 오픈은 할 것 같은데 막 너무 그 친구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막 너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적당히 조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며느리 둘 봤는데 그냥 예의를 다하면서 사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친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리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시어머니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며느리도 또 그거 지켜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신청 안 할 것 같은데 그 뭐 자세히 다 알면 서로 편하진 않지 뭐 그잖아요. 괜히 서로 불편하게 한 점이 더 많지. 너무 샅샅이 알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친구 신청하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가깝게 지내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겠지, 그죠?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러고 거기에서도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은 그 다음에 남남되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고부관계예요. 딸이니까 며느리니까 따지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그게 같아. 더 문제예요.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뭘. 이쁘거니 하고 그냥 보면 예쁘다 이 말만 하고 안 해요.
사생활이 오픈되죠. 그거를 다 하면은. 그런데 그거를 오픈하지 않아도 들어가면은 이렇게 봐지긴 하더라고요. 친구 맺지 않아도. 그런데 애들이 즐겁게 사는 게 좋아요. 즐겁게 사는 게 이쁘고 다 좋은데 어떤 때는 너무 알아서 기분이 살짝 나쁠 때도 있어. 모르면 차라리 좋았을 거를. 그리고 또 처갓집 식구랑 너무 행복한 아들 모습도 어떤 때는 샘나더라니까. 네. 아주 솔직한 말씀들, 그리고 또, 요즘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과 이야기들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연인들도 많고, 예.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도 생기네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면서 네네. 상담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 이제 시민분이 하셨던 식으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 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 보이고요. 네. 그 방법을 이제 떠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부간이든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그때그때 사뿐사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맞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고 결혼한 지 1년 남짓 되니까. 예. 저는 사실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민들이 거의 지금 다 여성분들이 다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일된 의견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지금 다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경험에서 다 나오신 거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그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나는 너를 사위가 아니고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딸한테는 그러고 며느리인 나한테는 이럴 다르냐. 수가 있느냐. 예. 나는 진짜 어머니를 완전히 믿었는데 이래가지고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딸처럼 생각하겠다처럼 하고 같다는 다른 의견이기 다르다. 딸같이 하고 그렇죠. 딸처럼 하고는 다르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가 딸이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딸일 수가 없고 딸이 없죠.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우선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친정엄마는 친정엄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을 그냥 차라리 해라.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참 재밌잖아요. 여행 잘 다녀왔니? 아유, 우리 딸 잘했네. 근데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네네. 돈도 많다. 네. 돈도 많다. 젊을 때 모아야지. 그렇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게 돈 벌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내 아들 아이고. 등골 빠지네 뭐 이런 생각을 네, 해요. 우리 아들 등골 빠지게 이랬는데 그 돈 갖고서는 그 맛있는 게 입에 들어가냐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참 깨어지지가 않는 게 네.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약간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나는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약간 질투심 아닌 질투심이 이제 여기에 묻어나요. 이게 약간 정말로 같은 여성으로서 내가 30살일 때, 내가 30일 때에 겪고 힘들었던 이야기와 지금 내 며느리가 30살에 어디 해외여행 가서 뭐 먹고 있는 게 이게 감정적으로 아무리 어른이고 아무리 며느리고 딸같이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잘안 고부관계 돼요. 특성 중에 하나가 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벌이는 미묘한 심리전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걸 네.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친구 신청을 그냥 해서 너무 오픈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SNS에 막 자랑질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아니 무슨 경쟁하듯이 맞아요. 예. 너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즐겁고 뭐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주변에다 알리고 싶겠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네. 있다. 우리는 여행도 다닌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좀 예, 들어요. 뭐 고운 말은 아니지만 전 자랑질을 동의합니다. 네네. 고부관계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나친 자랑질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요 문제를 두 분이 좀 적응 단계예요.
결혼한 지 한 1년 남짓 하면서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처음 봤는지 요즘은 이제 아이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네. 시부모님도 시어머니가 된 게 처음일 수도 있고요. 그럼요. 며느리도 처음이니까 다 적응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뭐 연애를 하고 부부지간에 만나도 딱 막상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다 보면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두 분도 적응하는 단계여서 그때그때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 참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거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 안 되면 남편을 또 대변인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조율이 되는 거예요. 계속 조절이. 네. 근데 제일 좋았던 건 바로 이제 시어머님이 그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님 친구 요청해서 감사하긴 한데 요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친구 맺는 사람 거의 없대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좋다고 하던데 네. 어머님 어떨까요? 저는 조금 좀 사실 좀 불편한데 정 안 되면 뭐 저희들끼리 이렇게 한 4명 카톡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네. 그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시기를 지나서 이제 묵혀놓으면 그죠? 그때 그냥 사뿐사뿐 얘기를 하면 될 걸 묵혀놨다 얘기하면 이제 시어머님이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근데 성향으로 봐서 상당히 활달하고 그러게요. 동호회 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네.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서운하거나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 SNS의 특징이 다 그 매체마다 좀 종류가 달라서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사진들 주고받고 이야기들 주고받고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그런 것과 아니면 정말로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해가지고 아니면 자기 친구들한테 오픈해서 나 이렇게 재밌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재밌는 일일 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거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이렇게 섞어버리게 되면 예,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서로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초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봐서가 꼭 불편한 게 아니라 그건 친정 부모님이나 예를 들어서 네네. 남자들을 하더라도 자기 부모님이 직접 보면 곤란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지간이나 부부지간한테 적당한 노출이 필요한 거지 모든 사생활에 다 노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친구들과 하는 것과 네. 그리고선 또 부모님과는 또 다르죠. 예. 아, 저는 그래서 이제 이 SNS에서 이제 너무나 자기 일상을 다 이제 오픈을 많이 이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때는 사실 일기라는 걸 썼잖아요. 사실 이제 일기.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일기 쓰시는 대신에 이거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기장을 보여주는 셈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어쨌든 좀 그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좀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좀 그렇다고 대놓고 뭐 싫어요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어물어물 좀 이렇게 조금 지나면서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젊으신 분을 상담을 했는데 네. 그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친구 맺자고 해가지고 계정을 없앴대요. 아예 없어버렸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건 더 오해를 사고. 그러게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모든 삶을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진짜 거리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좀 조율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직접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죠. 네. 그리고 막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게 기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너무 끙끙 하질 말고 남편하고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예,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어머니 이것까지 다 이렇게 오픈하면 거기 막 제가 막 이런저런 사진 다 올려놓고 하는데 그냥 그 SNS는 말고 예, 차라리 우리 그 단톡방에서 하나 만들어서 재밌게 얘기 좀 하고 그러죠. 결과적으로 이 의도는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지내자라는 게 아마 가장 근본적인 그런 그 바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조건부 거절이거든요. 네. 어머님이 이해하시는 SNS 친구 관계는 뭐 제가 조금 좀 불편해서 그렇지만 네. 뭐 아까 얘기한 단체 그죠? 그런 걸 하나 좀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조건부로 제안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네. 너무 겁을 내시거나 하질 마시고 본인이 잘 생각하셔서 남편하고 상의하신 다음에 지혜롭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그 지혜가 요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시어머니하고 만나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고 지혜거든요. 연습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늘 어려운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며느리 분들이
시아버지 혹은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은 여자끼리 시어머니하고 이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갖게 되는 부담감, 거기에서부터 사실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부담스럽게 그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또 오해들이 거기에 생겨나고, 이게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예. 저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의 유형이라 그래야 되나? 상처를 별로 안 받는 유형이 있고요. 네. 유독 굉장히 예민하게 상처를 받는 유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자기를 조금 너무나 이제 외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신경을 쓴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나는 오픈해도 괜찮아. 그 대신 이제 어머님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이제 배려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나한테 돌아온다 할지라도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너희 또 다녀왔냐? 아유, 돈을 모아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네. 아유, 어머니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아이 생기기 전에 우리 조금 더 신혼처럼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서 신혼 기간을 좀 보내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네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알뜰살뜰 이렇게 할게요, 어머님. 갔다 왔으니까 더 열심히 이제 일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처를 안 받으면 괜찮아요. 맞아요. 그냥 오픈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이제 예민하게 일일이 막 시어머님이 말 한마디를 하면 내가 아프고 막 상처받고 부부관계가 또 깨지고 이런 분은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보면서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좀 덜 받는 방향의 방식으로 선택해야 되고 상처는 주는 사람 몫이라기보다는 받는 사람 몫이다. 그러면 내가 안 받는 방향으로 조금 더 이거를 좀 이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네네. 거. 예, 상처는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이거 예. 예, 이 마음가짐이 참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민할 수 있고 어려운 시어머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라는 건 이게 상대적인데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적응하는 거지만 시어머니도 적응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시어머니 노릇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러니까 며느리의 태도나 반응에 따라서 시어머니도 조금씩 조율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우리가 조심하고 배려하고 한다고 해서 자꾸 회피를 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걸 사실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SNS 신청을 받고 친구 신청을 받고 고민 중인 30대 며느리분의 사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금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